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이 정말 아찔했어요. 마치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제가 몇 년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남동생의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연애를 했었죠. 그분은 회사원이었고 저보다 3살 위였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정하고 세심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처음 그분 어머니를 만난 건 한정식집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죠. 그런데 첫인상부터 뭔가 싸늘했어요. 인사를 드려도 대답이 굉장히 건성이더라고요. 대학은 어디 나왔냐는 질문에 저는 전문대를 졸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직장은 어디냐고 하셔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한다고 했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결정타였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 순간 완전히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식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잘 됐다면서 좋아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며칠 후에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에겐 이야기하지 말고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분 딸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남자친구 동생인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의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딸이 거들었죠. 엄마 말씀이 맞아요. 오빠는 명문대 나오고 연봉도 훨씬 높은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와 딸이 번갈아가며 저를 공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집에서 놀고 어머니가 반찬 가게 한다는 게 형편이 어떤지 뻔히 보이잖아요. 나는 우리 아들 결혼해서 고생하는 꼴 못 봐요. 내가 참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집안이어야죠. 내가 어릴 때 워낙 가난하게 살아봐서 그 고생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어떻게 내 아들을 결혼시키겠어요? 그때 그 딸이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언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저희 입장이라면 환영할 것 같아요? 솔직히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어린 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도 기가 막혔고요. 하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런 취급을 받으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헤어지자고. 남자친구는 매달렸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그냥 남자친구의 저에 대한 마음만 믿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끌려다니듯 결혼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지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사실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선생님으로 30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철저히 해놓으셨고 어머니 반찬 가게도 15년째 운영하시면서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동네에서는 나름 소문난 가게였죠.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도 하고 나름대로 제 생활을 충실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누나, 나 결혼할 거야. 남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린데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막 전문의가 된 상태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동생이죠. 어릴 때부터 저랑 다르게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거든요. 어머, 정말? 언제부터 사귀었어? 2년 정도 됐어. 간호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남동생이 워낙 늦게 연애를 시작해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바로 상견례 날짜를 정했어요. 상견례 장소는 남동생이 정했어요. 저희 가족은 정장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남동생의 예비 신부를 만난다는 생각에 모두들 기대가 컸죠.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서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어요. 상대방 가족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인사를 나누는데 상대방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로 2년 전에 저를 모욕 주고 헤어지라고 했던 그 여자였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놀랐죠.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남동생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바로 몇 년 전에 제게 수준이 안 맞는다고 막말했던 그 여자였거든요. 몇 년 전 카페에서 어머니와 함께 나와서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대바라진 여자가 지금 제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되어 앉아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그 건방진 시선, 오빠 편을 들면서 저를 깔보던 그 말투가 고스란히 기억났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그 여자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저를 보는 시선부터가 뭔가 불편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이런 자리에서 만나다니. 이런 걸 악연이라고 해야 하나 봐요? 제가 말하자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 어머니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확실히 저를 기억해낸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들도 순간 긴장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전 남자친구를 보며 2년 전 헤어진 그 사람이라고 하자 곧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걸 눈치채신 거였죠. 남동생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안 소개를 했어요. 아버지는 교장까지 하고 정년퇴직하셨다는 얘기, 어머니는 15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 그리고 남동생은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상대방 가족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몇 년 전에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그 집안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죠.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복수의 단맛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진짜 시작도 안 했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교육자 집안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께서 남겨준 재산이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것. 어머니의 반찬 가게도 15년간 쌓인 단골과 신뢰로 꽤 성공했고 동네에서는 나름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이 이유식도 같이 하시는데 그게 또 엄청 잘 되시거든요. 상대방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그때 남동생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저희 누나가 몇 년 전에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된 적이 있다고 상대방 가족이 저희 집안을 무시해서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순간 그 어머니와 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남동생은 계속해서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설명했어요. 누나가 전문대만 나왔다고 무시하고 어머니가 반찬 가게 한다고 깔보고 아버지가 은퇴했다고 하니 놀고 있다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상대방 딸까지 나와서 누나한테 수준이 안 맞는다고 막말까지 했다고 남동생이 말했어요.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 수 있었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분들이 그때 그분들이신 거죠? 라며 묻는데 그 순간 남동생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우리 집안이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느냐고 했어요. 특히 남동생은 여자친구를 쳐다보며 누나한테 한 말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집안의 교육 수준을 의심할 만했다고 했어요. 남동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여자친구는 쳐다보며 정말 네가 그때 우리 누나한테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여자는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자신이 어렸고 잘 몰랐다고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남동생은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대답하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네가 우리 누나한테 수준이 안 맞는다고 말했냐고, 내가 정말 누나한테 그런 무례한 말을 했냐고 다그쳤어요. 결국 그 여자는 그렇다고 인정했어요. 그 순간 남동생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죠. 남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자리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당황하면서 남동생을 불렀지만 남동생은 단호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제가 몇 년 전에 당한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했다가 돌아와서 그 집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나와서 저를 모욕했다는 것까지, 카페에서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그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때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하시면서 헤어지라고 하셨죠? 저희 어머니는 계속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그때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우리 아들한테 따님을 보내려고 하시냐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몇 년 전의 모든 모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희 딸에게 주신 모욕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저도 우리 의사 아들을 가난한 집안에 보낼 수 없죠. 들어보니 저희 집보다 형편이 좋은 것 같진 않으신데 수준이 맞지 않네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들이 저희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을 똑같이 돌려주신 거였어요. 완벽한 복수였죠. 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그때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2년 전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데 제 딸한테 전문대 나왔다고, 반찬 가게 한다고, 가난하다고 그렇게 무시하셨잖냐고 하셨어요. 따님까지 나서서 수준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되냐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그 여유로운 모습이 더욱 무서웠을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자 집에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시는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한 집안하고 사돈관계 맺을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동생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도 이런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누나와 우리 가족을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과 어떻게 가족이 되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향해 미안하다고, 헤어지자고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저희는 그 자리를 나왔어요. 뒤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어머니가 싹싹 빌면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생각하니까 화가 났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 하시면서 혀를 차셨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인지 너무 실망했다면서 그런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몇 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한편으로는 남동생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며칠 후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오만한 톤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예의를 갖춰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잖냐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말했어요. 그분은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고 사과했어요. 자기 딸이 남동생을 너무 좋아한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전 그건 제 남동생과 그쪽 딸의 문제이니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래도 뭔가 만회할 방법이 없겠냐고 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었어요. 며칠 후에 전 남자친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저를 몰래 만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크게 실망한 모양이었어요. 그거에 대해 사과하더라고요. 물론 남자친구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그 후로 독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았어요. 동생도 그 일을 어머니의 탓으로만 돌리며 원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망쳐놨다면서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남동생의 파혼은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지금 딸과 아들의 원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겠죠. 물론 그 딸도 잘한 건 없지만요.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남을 무시하고 상처 주면 결국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저희에게 했던 일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남동생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두 가족이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어요. 남동생이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일이 다 잘 된 것 같았어요. 그 결혼식에서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신부 측 지인이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시부모님들도 인품이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지금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해요. 남동생 부부와도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고 부모님도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행복해하세요. 남동생은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후회해요. 좀 더 일찍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줘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고, 모든 게 다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정말 그래요.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남동생도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은 정말 공평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그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